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엠뱅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오늘 리뷰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바로 먼저 종목 혹시 편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리뷰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리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자료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또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매수가 42,300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권 한 두 자릿대에서 수익권에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목표가는 우선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 차트 관점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추세를 전하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나 이 K캡 관련해서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는 부분들 증권사 리포트 또 참고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K캡 비밀환성 약효군의 이제 미국 임상 3상이 이미 4월달에 종료가 되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뭔가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종목과 관련된 어떤 일정 모멘텀이나 이런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임상 3상에 대한 이 결과가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미란성에 대해서는 뭐 2025년도 내년 상반기에 또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또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뭐 충분히 뭐 자리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HK노엔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직전에 이 구간을 먼저 돌파를 했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돌파를 좀 했었습니다만 최근 좀 돌파 나와서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같은 이런 상대 강도를 나타내거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보시면 여전히 뭐 과열 구간까지는 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잠재적인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뿐만 아니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경기가 나름대로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인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의 자리는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차 목표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료 말씀드리면은 51,500원 2차 목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익절가는 대신에 이제 44,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바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죠.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좀 드립을 쳤죠. 그래서 바이넥스는 빠이빠이는 넥스트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빠이빠이 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그 바이넥스가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 정도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국내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지역 특별법 제정에 뭐 나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요거는 사실 뭐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기대감을 좀 불러는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넥스가 그러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냥 이 빨간색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은 이 셀트리온하고 이제 2021년도에 11월 달에 이 CMO 국산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셀트리온이 다수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미국 이 품목허가 승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하여 이제 미국과 유럽, 뭐 한국 쪽에서 품목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허가가 나오면은 뭐 그 중에 적어도 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달 이 송도 1공장 이 FDA 그 관련해서 뭐 GMP 쪽 관련된 이 품질 관리 기준 관련된 실사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셀트리온이 추후에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 바로 위탁 생산에 들어가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저는 우선은 이 셀트리온의 흐름 요 기대감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이번에 이제 하원회에 대한 부분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연내 최종적으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 ST팜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와 같은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종목들 세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체질적인 부분들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좀 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유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면은 제가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넥스의 뭐 지금 이때 당시 캡처했을 때가 4.89%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바라봤었을 때는 보통 이 볼린저 밴드 상당 구간에 와버리면은 약간은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은 뭐 저라면 뭐 이 가격이 뭐 특정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딱 가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볼린저 이 밴드의 상한선 구간 정도까지 왔었을 때는 일부 비중을 조금 줄여두시고 나서 남은 비중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8월 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적지 않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었는데 9월 달에 초에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이 눌려 있을 때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 사실 지금도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3차 목표가를 25,500원 그래도 잡아볼게요. 25,500원으로 잡고요. 익절가는 18,500원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3,610원입니다. 네. 종목명은 GSA라는 기업이고요. 이 GSA는 뭐 대표적인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왜 제가 아까 장 초반에 이 방송 초반에 먼저 편입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천연가스 테마 하면 두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빨리 편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천연가스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대성에너지나 뭐 GSA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많이 테마성을 타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전략에서 생생한마디에서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 이 전략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겠지만 뭐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뭐 어떤 악재나 어떤 호재가 뭐 미국이든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또 해치성이 있는 종목들도 포트의 약간의 소량 정도의 비중은 저는 담아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밑에서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제가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이슈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 보면서 그 포인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GS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은근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 어떻게 보면 그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좀 덩치가 큰 섹터들이 시장을 조금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약간 벗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하지 않는 사이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연가스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와주고 있는 그 이유를 보면은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허리케인의 공급 차질 우려로 동반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라늄과 니켈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을 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위치가 현재 나름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뭐 예를 들어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을 때 따라가면 이미 늦습니다. 물론 뭐 빠른 수익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면 늦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테마 중에서 GSE를 바닥에 깔아두고 추후에 부각받았을 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 부합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사자마자 당장 올라가는 종목 재미는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업종 선택이나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 거기에 맞게 그리고 제가 감당하는 리스크가 이 정도 크기인지 이 정도 크기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대 수익 자체가 이 정도인지 이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익절가와 손절가의 크기 자체는 평균 손익비가 최소한 2배 정도는 되는 그런 매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 뭐 당장은 부각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빠져도 손절 짧게 잡을 수 있는 이 GSE를 편입을 한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은 우선 목표가는 3,950원 잡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도달하면은 뭐 더 봐도 되는지는 또 시장 상황이 그때 가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연휴 동안에 하루는 제가 아마도 공개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김태형 검색하시면 거기서 일정 공유 해드릴 거고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